침묵 깨고 여의도 찾은 이재명. 먼저 여권의 대권 후보 중 한 명 이재명 경기지사 짚어보겠습니다. 그간의 침묵을 깨고 본격적으로 행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윤지영 기자, 어제 서울 여의도 찾았던데 북적북적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 범여권 인사들 2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성황을 이뤘는데요. 어제 모습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저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결과였고 정말로 깊이 반성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더욱더 국민을 두려워하고 낮은 자세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정말로 면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데 답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주거용이 아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거는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적 부작용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이 토론회가 있었던 어제는 이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 합동 연설회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연설회보다 이재명 지사가 등장을 한 이 토론회가 더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는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정성호, 김영진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등 범여권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였는데요. 네. 이 이재명 지사 이 자리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반성 입장을 내놨고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뜻을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지사 어제 이 공개 행보에 맞춰서요. 어제 그 12일 만에 SNS 활동도 시작을 했는데요. SNS도 다시 올렸어요? 네, 정치는 실용적 민생개혁의 실천이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이 장문의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 메시지에서도 지금 해야 할 일은 낮은 자세로 주권자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재 기자,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활동을 시작하니까 소위 이재명계로 언급되는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친문에 비해 민주당 내 이재명계 인사 그리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좌장격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심 인터뷰를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이번 4.7 보선 패배 후에 이 지사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낸 건데요. 대세론을 강조한 거죠. 또 이 지사가 대선 후보가 안 되면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민주당에서 커왔고 또 원칙을 지켜온 사람이라 정치를 안 하면 안 하지 탈당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박았습니다. 또 대선 후보를 늦게 뽑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일찍 뽑아 일찍 입을 상처는 빨리 털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어제 본인이 일전에 했던 백신 관련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동석 기자, 느낌이 뭔가 훈수를 두는 듯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경기도에 이미 백신 도입에 대해서 어제 입장을 밝혔는데요. 답변이 너무 짧아 곡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답변이 짧아서 곡해가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렇습니다. 자체 백신 도입에 대해선 한 발 물러섰지만 이번에는 러시아 백신을 갑자기 꺼내 들었는데요. 러시아 백신은 예방 효과가 97%가 넘는 걸로 나오니 정부가 공개적인 검증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제안일 수도 있지만 정부 측 인사가 들으면 훈수를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훈수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지자체장이 이렇게 계속 나서서 백신 정책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자, 지금 민주당이 문자폭탄 때문에 말들이 많잖아요. 이재명 지사도 예전에 문자폭탄 좀 많이 받아봤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는 없었어요? 네, 초선 의원들을 향한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에 이재명 지사가 깔끔한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깔끔한 해결책이요? 네, 바로 차단하면 된다는 말이었는데요. 네, 이 지사는 상례를 벗어난 경우는 옳지 않다. 휴대전화를 번호를 100개, 1000개쯤 차단하면 문자가 안 들어온다는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 폭탄을 보내는 당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 과잉 대표되는 측면이 있고 과잉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며 강성 지지자들을 향한 아쉬움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이 수십만 명이 되지만 문자 폭탄 보내는 당원은 몇 명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 한 1,000개 정도만 차단하면 문자 폭탄 안 받을 거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이유 아마도 활발한 SNS 활동이 지지 세력을 모으는데 크게 일조했을 겁니다. 이 지사 과거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 뜻을 갖지 않은 대한민국의 어거지. 우리 손가락 한번 열심히 한번 써보랍니까? 손가락! 제가 이 SNS 계정을 정말로 일선에서 그냥 맨투맨으로 답도 많이 하고 밤에 뭐 한두 시간씩 올라온 글 중에서 근데 눈에 띄는 거 뭐 답해드리고 뭐 잘 지내고 이게 사실 저의 힘이기도 했는데 한때는 지금은 그게 족쇄가 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SNS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총수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쓴 거 지금 되돌아보면 후회 많이 되시죠? 안 보고 싶습니다. 배정호 교수님,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하면서 뭐 백신 문제, 부동산 문제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정부 정책하고 약간은 좀 안 맞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이게 차별화 전략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또 있는 걸까요? 뭐 확실한 차별화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4월 7일 재보선 결과 지금 12일 만에 입장을 내놨거든요. 침묵하고. 그러면 상당히 좀 준비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들어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좀 밀리는 그런 상황. 자,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약간 좀 떨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7일 재보선 참패에 따라서 뭔가 좀 민심을 담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메시지를 내놨는데 메시지가 이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러시아 스푸트닉 백신이라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 문제. 그래서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좀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2주택자일 경우에라도 부동산 투기용이 아니고 실제 거주용이면 좀 뭔가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네.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앞으로 본인의 대선 전략이라고 봐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차별화는 해야 되겠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중도층의 표심도 잡아야 되고 네. 동시에 친문 표심도 잡아야 당내에.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확실하게 차별화하기 위해서 뭔가 각을 세우면은 친문 핵심들의 표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중도층 표심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결국은 정책 차별화를 통해서 이 표심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이 주장한 것이 실용적인 민생 대개혁을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대 담론만 얘기를 하는데 네. 검찰 개혁, 뭐 언론 개혁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민생을 강조하는 그런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어서 야권 주자 윤석열 전 총장 얘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윤 전 총장 관련 책 또 나온다면서요? 이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네, 5월에 출간 예정인데요. 이 세 번째 책 제목은 세 번째예요. 윤석열의 운명입니다. 이 법조 전문 기자 출신인 오풍현 씨가 쓴 책인데요. 2020년 4월부터 1년 동안 윤 전 총장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한 일종의 관찰기를 담은 책입니다. 아, 관찰기예요, 이번에는. 네, 이 책을 통해서 윤 전 총장이 대권에 도전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정치적 운명을 서술한 책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서는 기존의 비정치인인 대권 주자들과 윤 전 총장의 차이점을 서술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좀 재미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 반기문 전 총장을 언급하면서요. 이 정치 단수로 매길 경우에는 반기문이 초단이라면 윤석열은 6, 7단쯤 된다라고 오. 얘기를 합니다. 윤 전 총장은 메시지가 강한 반면 반 전 총장은 어록이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기도 했고요. 또 황교안 전 대표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 전 대표가 꽃길을 걸었다면 윤 전 총장은 지옥까지 경험했다. 훨씬 더 내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윤 전 총장을 때리지만 이제는 여권의 매가 솜방망이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오 씨는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 윤석열을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의도 정세를 파악하고 있고 공격을 버틸 맷집을 갖고 있고 메시지를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글쎄요, 이번 책도 발간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과 교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관련해가지고 윤 전 총장 반응은 좀 있어요?
네, 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 불쾌감을 드러내요? 네, 윤 전 총장은 앞서서 이 두 권의 책에 대해서도 날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부분 저희들도 일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랬죠. 예, 특히 이번 책의 제목, 이 운명의 경우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관통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운명을 제목으로 내건 세 번째 책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더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오 씨의 경우에는 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책 출간을 알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신전심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한다는 건데 한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윤 전 총장의 반응을 들어보면 이 오 씨의 얘기와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윤 전 총장 측 인사는 이 앞선 두 권의 책은 윤 전 총장을 만났거나 대학 동기들과의 일화를 담은 팩트라도 있었다. 그런데 세 번째 책은 윤석열이 출간 사실을 몰랐을 뿐더러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한마디로 대단히 곤혹스럽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현재로서는 윤 전 총장이 책 출간과 관련해서 이 준비된 부분이 없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자신과 관련해서 이렇게 책이 계속 출간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걸 막을 어떤 법적인 방법은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이 윤 전 총장 측 인사는 현실적으로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어서 본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출판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면서 게다가 이 책의 경우에는 저자가 직접 대화를 통한 인터뷰나 취재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허위성을 잡아내기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 대표님, 지금 본인의 뜻과는 무관한 책들이 계속해서 발간이 되거든요. 지금 윤지영 기자 설명 들어보면 뭐 어쨌든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 상당히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뭐 기업에서는 저런 경우 뭐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네.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또 정치를 뭐 투신을 앞두고 있는데 또 그 소송을 또 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좀 답답한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요. 저는 뭐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리얼미터 조사에 하면 대권 지지도 37.2%로 압도적인 1위잖아요. 네. 근데 여태까지 정치 선언도 안 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준다. 뭐 이런 차원에서는 뭐 긍정적으로는 봅니다만은 또 일부 좀 왜곡되거나 또 이런 좀 또 좋지 않은 측면도 있거든요. 자기가 동창회 졸업하고 처음 한번 2시간 여러 사람 먹었는데 밥 먹었는데 그거 갖고 썼다든지 또 뭐 대학 졸업한 지 오래된 동창들이 썼다든지 이번에 말한 또 오풍현 씨 같은 사람은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에 의하면 일면식도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상술인 측면이 좀 강하지 않는가. 예, 지금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책 소개 홍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책 엄청 안 읽거든요. 한 권 내면은 500권도 잘 안 읽힙니다. 그리고 책은 누워 있어야지 서 있으면 망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워 있는 건 왜 서점에 가면은 매대에 누워 있는 책은 조금 팔리는 책이고 그거 며칠 있다가 안 팔리면은 저 안으로 서고로 들어가서 책을 세워놓거든요. 네. 세워 있는 책은 망한다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심이 높으니까 책을 일단 내기만 해도 그 서점에 매대에 또 그 나란히 포장돼서 세 권이 그 잘 눈에 띄는 데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겨냥한 뭐 상술이다 뭐 이렇게 좀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 선언을 안 하는데 지지율이 높으니까 빨리 지금 안개를 싫어하는 게 주식시장도 안개를 싫어하고 정치계도 국민들이 안개를 싫어하거든요. 네. 지금 마늘과 쑥 드시면서 아파트에 지금 칩구하고 계신데 조만간 분명한 의사를 표시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게 그게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출간되는 이 책 내용에 대한 언급은 앞으로 조금 자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그나저나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지지 모임에서 창당을 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자들이 모임 다함께 자유당이 대전에서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전국에서 모인 지지자들만 80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힘을 모아
네,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 윤사모의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구호를 어떤 구호 외쳤는지 들으셨는데요. 나와라 어디서 좀 대통령 많이 본 윤석열.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라를 구해줘 윤석열 이런 구호를 외쳤는데요. 다함께 자유당은 윤 전 총장과 사전 교감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요. 전국 16개 도시를 돌면서 창당 작업을 하며 전국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정 기자, 네. 책도 윤 전 총장하고 교감 없이 출간되고 창당도 교감 없이 당이 만들어지고 이것도 아마 교감이 없었을 거예요. 북한도 윤 전 총장 언급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가 어제 얘기를 한 건데 윤석열이 돈벌이 도구로 전락한 가련한 신세에 놓이게 됐다.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발언을 했고요. 돈벌이 도구로 전락했다고요? 네, 우리 민족끼리는 최근 그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을 좀 주목하는 것 같은데 이 지지율에 대해서 머지않아 거품으로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 맹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국내 정치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 참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 전 개인적으로 좀 참 궁금합니다.